옛날 옛적 다른 어떤 마을과도 달랐던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깊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숲은 사람들에게 신비롭고 마법적인 분위기를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숲을 무서워하면서도 존중하며 함부로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서쪽 끝자락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 사는 젊은 소녀 라푼젤은 이 숲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신의 친구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라푼젤은 누구보다 숲의 비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숲 깊은 곳에 숨겨진 신비한 담쟁이 덩굴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담쟁이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마법사에 의해 심어진 것으로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법사는 사람들의 욕심에서 이 담쟁이를 보호하기 위해 그것의 위치를 숨겼습니다. 하루는 라푼젤이 숲에서 산책을 하다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불안에 떨며 다시 길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숲의 나무들은 그녀를 더 깊은 곳으로 안내하는 듯 했습니다. 결국 라푼젤은 낯선 장소에서 오래된 돌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자라는 빽빽한 담쟁이 덩굴을 보고 라푼젤은 그것이 그녀가 찾던 바로 그 마법 담쟁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매우 놀랍고 흥분한 라푼젤은 담쟁이 덩굴 일부를 손에 쥐고 오두막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돌아서려 했을 때 어디선가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곳에서 무엇을 찾고 있니? 어린 소녀여. 라푼젤은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해서 다가왔습니다. 너의 진정한 마음을 알고 싶다면 담쟁이의 힘을 남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야 한다. 라푼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약속하겠어요. 나는 단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 순간 담쟁이 덩굴이 그녀의 손안에서 빛나기 시작했고 라푼젤은 각성한 듯 새로운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슬픔에 잠긴 자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그녀는 마을에서 숲의 치유사로 불리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라푼젤은 담쟁이 덩굴이 지닌 비밀과 숲의 신비를 계속 지켜나갔으며 그 힘을 남용하지 않으려는 그녀의 다짐은 마을에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라푼젤은 숲의 마법 덩굴과 함께 마을의 전설이 되었고 사람들은 항상 그녀의 선의와 용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숲은 여전히 신비로웠지만 이제는 공포보다는 희망의 상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기억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한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피에르였고 그는 가족과 함께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특히 마을 근처의 숲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숲에 대해 오래된 전설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숲 깊숙한 곳에는 황금으로 된 새가 산다고 전해져 왔던 것입니다. 황금새에 대한 전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저 이야기일 뿐이었지만 피에르는 그 새를 꼭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할머니로부터 그 새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그 날개가 불꽃처럼 반짝이며 황금빛으로 빛난다는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큰 행운이 따른다는 이야기도 함께 듣곤 했죠. 어느 날 피에르는 확고한 결심을 하고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그곳은 상상을 초월하는 신비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마치 피에르에게 말을 걸어오는 듯했고 바람은 소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피에르는 종일 숲을 헤매며 황금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숲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눈에 띄지 않는 길이 나타났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던 피에르는 드디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수많은 나무로 둘러싸인 작은 호수가 나타났고 호수의 중심에는 전설로만 전해지던 황금새가 우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새는 피에르를 알아챘는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고 피에르는 한순간 말을 잃고 설렜습니다. 황금새는 날개를 펼치며 피에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피에르는 새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영혼을 씻어내는 멜로디처럼 들렸고 피에르는 그 자리에 서서 새의 노래에 매료되었습니다. 황금새는 곧 피에르 주위를 한 바퀴 돌고는 다시 하늘로 날아오르며 멀리 사라졌습니다. 피에르는 새가 남긴 놀라운 경험과 감동을 가슴에 품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이후로 그는 항상 행운과 행복이 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피에르의 변화를 보고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그는 숲에서의 모험과 황금새를 만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숲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었고 숲을 보호하며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에르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오랜 세월 동안 내려왔습니다. 피에르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연과 전설의 아름다움 그리고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노브랑 숲 가운데에는 마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벨라였다. 벨라는 주위 마을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실제로는 지혜와 친절함을 가진 마녀였다. 사람들은 벨라가 저주와 마법을 다루는 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그녀의 숲을 두려워하며 접근하지 않았다. 그러나 벨라는 항상 숲을 찾아오는 방황하는 이들을 도우며 살았다. 숲 근처의 작은 마을에는 작고 활기찬 소녀 엠마가 살고 있었다. 엠마는 수많은 모험 이야기를 좋아했고 숲속 깊이 무엇이 있는지 항상 궁금해했다. 그녀는 숲속의 이야기가 신비롭고 기묘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믿으며 언젠가 그 숲속의 비밀을 풀고 싶어 했다. 어느 날 엠마는 마을 외곽에서 열리는 시장에서 마녀 벨라에 대한 오래된 전설을 듣게 되었다. 전설에 따르면 벨라는 숲 깊숙한 곳에 숨겨진 누구라도 일생에 단 한 번만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신비로운 마법의 샘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 이 전설을 들은 엠마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어떤 수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그 샘을 찾아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고 싶었다. 엠마는 친구들과 이렇다 할 계획 없이 숲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했다. 엠마와 친구들은 숲 안으로 들어가면서 흥미진진한 모험을 벌였다. 깊은 나무 그늘 아래서 길을 잃기도 하고 숲의 다양한 동물들과 조우하기도 했다. 어느 날 무리에서 벗어나 따로 떨어져 있던 엠마는 마침내 벨라와 맞닥뜨리게 되었다. 예상과는 다르게 벨라는 엠마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숲의 길을 알려주었다. 벨라는 진정 엠마가 마셔야 할 샘을 찾을 자격이 있는지를 시험하기로 했다. 여러 가지 도전 과제를 통해 엠마의 용기, 친절함, 그리고 진정성에 대해 실험을 하며 그녀의 진심을 확인하고자 했다. 벨라의 도전 과제를 모두 통과한 엠마는 마침내 마법의 샘이 있는 곳에 도달할 수 있었다. 샘물 앞에 선 엠마는 자신이 원했던 소원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편견을 깨고 모두가 서로 화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을 소망했다. 엠마의 소원이 이루어지자 마법의 샘은 눈부시게 빛났다. 그 이후로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더 이상 두려운 장소가 아니었고 벨라는 모두의 친구가 되었다. 엠마의 용기와 마음은 벨라의 마법과 결합되어 마을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엠마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며 지금도 프랑스의 전설로 남아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래전 프랑스 한 구석에는 숲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 가장자리에 세워진 탑은 항상 구름에 가려져 있었고 주민들은 그 탑이 저주를 받았다고 믿었다. 이야기에 따르면 마법사 마르셀은 그 탑에 살면서 어둠의 힘을 다스렸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 탑을 두려워하며 가까이 가지 않았지만 용감한 젊은이 피에르는 이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피에르는 항상 모험을 좋아하는 젊은이로서 그 탑의 비밀을 풀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그는 저녁 무렵에 탑으로 출발했다. 찬란한 햇볕이 점점 어두워지고 숲속의 생물들이 잠들기 시작할 때쯤 피에르는 탑에 도착했다. 탑은 매우 낡아 보였고 벽은 이끼와 덩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부서진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탑의 내부는 희미한 빛에 의해 간신히 비쳐 보였고 오래된 나선형 계단만이 위로 올라가는 길을 제공했다. 피에르는 용감하게 첫걸음을 내딛고 계단을 하나씩 올라갔다. 좁고 긴 계단 끝에는 크고 오래된 문이 있었다. 문을 밀어보니 문은 으스스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방 안은 환히 빛나고 있었고 방 중앙에는 거대한 책상이 놓여 있었다. 다부지게 자리 잡고 있던 책상 위에는 마법의 책이 빛나는 모라를 내뿜으며 놓여 있었다. 피에르는 주저하지 않고 책을 펼쳤다. 그는 페이지마다 마법의 조문과 불가사의한 지식이 가득한 것을 보고 숨을 죽였다. 그때 갑자기 공기가 무겁게 변하며 방 한 구석에서 연기 한 줄기가 피어올랐다. 연기가 사라지자 마법사 마르셀이 모습을 드러냈다. 마르셀은 피에르에게 선조의 주문을 사용하면서 경고했다. 그러나 피에르는 무서워하지 않고 마르셀에게 다가갔다. 피에르는 마르셀에게 자신이 단지 마법의 탑의 비밀과 역사를 알고 싶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마르셀은 피에르의 순수한 마음을 보고 감동하여 그에게 탑의 비밀을 밝히기로 했다. 마법사는 오래전에 이 탑이 평화와 지혜의 중심지였고 그가 세상을 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여기에 거주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오해하고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피에르는 마르셀과 친구가 되었고 마술을 배우며 마을의 평화를 되찾도록 도왔다. 그는 이제 마을과 세계를 보호하는 새로운 수호자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용기와 호기심이 진정한 이해와 친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피에르와 마르셀의 우정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해져 마을은 다시 이전의 평화롭고 번영하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탑은 이제 금지된 장소가 아닌 마을 사람들에게 축복의 장소로 알려지게 되었다.